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2023년 1월 18일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비트코인이 왜 오르고 있는지 4가지 이유라는 기사를 살펴보고 굉장히 유용한 지표가 있습니다. 저번에 이제 MVRV라는 그 지표를 말씀드렸었는데 그거를 트레이딩 뷰에 추가를 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살펴보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또 비트코인 가격을 예상할 수 있을지 좀 단기적인 관점도 좀 공유를 드리고, 또 단기적인 관점을 볼 때 어떤 것을 참고하면서 우리가 좀 봐야 가장 좋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 도대체 왜 오르나,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 좀 오르니까 왜 오르나, 지금 거시경제 굉장히 박살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잘 오르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 현재 비트코인이 더 오를 것이냐, 더 오르지 않을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오를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이 이야기는 조금 더 뒤로 하도록 하고 이 4가지 이유라고 나온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새로운 통화정책 기대감이라네요. 자, 인플레가 내려간다. 미국의 경제활동이 둔화되는 지표들이 나온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거나 적어도 금리 인상 폭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 예, 금리 관련된 기대감 때문에 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금리가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처럼 많이 올리진 않을 것이고, 좀 인상폭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오히려 금리 인하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있다, 뭐라는 거겠죠. 두 번째,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산다. 예, 말 그대로 온체인 데이터를 살펴봤을 때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큰 손들이 비트코인을 샀다라는 것이 보였다라는 거겠죠. 자, 그리고 채굴 난이도가 상승했다. 채굴 회사들은 지난해 비트코인 가격 하락과 재정적 압박으로 채굴한 코인을 헐값에 처분해야만 했다.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비트코인 채굴자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채굴한 거를 팔면서 그거를 수익화한 다음에 그걸로 이제 우리가 생계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만약에 본업이라고 한다면은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상승할 생각을 안 하고 하락을 쭉 하다 보니까 오르면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오르지를 않으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은 없고 비트코인 가격은 오르지 않는데 그런 식으로 심리적 압박을 못 이겨서 비트코인을 시장에 던진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이제 비트코인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또 이제 채굴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위기가 온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채굴하고 있던 채굴 난이도도 하락한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채굴 난이도가 상승하기 시작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해시파워가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고, 자, 그러면은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 압력을 받게 된다. 예,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비트코인 가격을 볼 때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이 2024년 반감기라는 게 있죠. 2024년 3월과 5월 사이에 예정된 반감기가 있고, 통상 반감기를 15에서 18개월 앞두고 사이클이 시작된다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가면은 왜 내려갔냐, 왜 이렇게까지 내려갔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붙이고, 또 올라가면은 왜 올라갔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붙이곤 합니다. 근데 그런 예상들이 의미가 있으려면은 사실 바닥을 길 때 지금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4가지 이유, 예를 들어 이런 기사가 올라간 다음 나오는 게 아니고 올라가기 전에 왜 오르나 말고 이제 곧 오를 이유 4가지 한 다음에 이 4가지 이유가 나왔으면은 굉장히 우리에게 이제 의미 있는 그런 기사가 되겠지만, 사실 오르고 나서 오른 것에다가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는 사실 그렇게 막 엄청 의미가 있진 않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오르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더 오를 것이냐 말 것이냐 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거를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을 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하는 투자 방식은 지금이 저평가냐 고평가냐 라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고, 그럼 지금은 홀딩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냐 아니면은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냐 라고 하면은 그런 것을 이제 판단을 내려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단기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의 상황이 19년 4월이랑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9년 4월이 어떤 시장이었냐라고 하면은 18년도 고점을 찍고 쭉 하락을 하다가 바닥을 찍고 한번 바닥을 더 찍은 다음에 여기서 상승장이 시작됐었는데 19년 4월부터 19년 7월까지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게 19년 4월 1일인데 이때 장대 양봉을 만들어 주면서 이때 한 3개월 정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약 3개월 정도, 88일, 89일, 230%가 올랐었는데, 이거랑 똑같이 가진 않겠지만, 전 좀 비슷하게 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이전에도 한번 살펴보면은요,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패턴을 살펴봤을 때, 바닥을 찍고 올라갔다가, 하락을 하긴 하거든요. 올라갔다 하락을 하긴 하지만, 이전 저점을 깨는 하락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때 보시면은 12년도에도 저점을 찍고 한번 쭉 올라갔다가 다시 또 바닥을 찍긴 하지만 이때 한번 있었던 바닥을 깨진 않거든요. 올랐다가 또 바닥 찍고 올라갔다 바닥 찍고. 근데 이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을 계속 한단 말이죠.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물론 이제 한번 사이클이 끝난 다음에는 또 그 다음 저점이 나오죠. 그 다음 저점이 나오고 나서는 이 저점을 깨는 하락이 나오지 않아요. 저점, 또 여기서 우상향을 하다가 한번 크게 이제 떨어지죠. 그럼 여기 저점인데 이 저점이 여기 저점보다 높아요. 또 저점을 계속 높이죠. 저점을 계속 높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우리가 익숙한 19년도에도 저점을 찍고 나서 한 번도 이 저점을 깬 하락이 나온 적이 없어요. 저점 쭉 올라가다가 이때가 코로나거든요. 코로나 때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이 코로나 때 하락이 지난 저점을 깨진 않았어요. 자, 그러면은 저는 지금 저점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 저점을 깨는 하락이 앞으로 있을 것이냐? 전 비트코인이 이 저점을 깨는 하락이 앞으로 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에 가격 흐름이 뭐 어떤 식으로 갈 거냐라고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RSI 비율이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서 지금처럼 계속 오르기는 힘듭니다. 계속 오르긴 힘들어서 여기서 아마 횡보를 좀 해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횡보를 좀 해주면서 이 과매수 상태를 좀 낮춰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19년도 패턴을 봤을 때 19년도에도 상승장이 시작되고 나서 RSI 비율이 굉장히 이제 치솟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쉬어주는 구간이 있어요. 쉬어주는 구간에서 이 과매수 구간에서 좀 RSI 비율이 좀 낮아지고, 그리고 다시 횡보하다가 상승할 때 다시 올라가고, 또 횡보 하락을 해준 다음에 한 번 더 올라가고, 또 RSI 고점을 찍고, 이런 패턴으로 올라갔었는데, 저는 지금 타이밍도 약간 19년도 4월과 굉장히 비슷하게 보여지고, 얼마나 오를지는 알 수 없지만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꼭 꼬꾸라지는 시나리오보다는 횡보를 하다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요소가 MVRV라는 요소인데, MVRV가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리긴 했거든요. MVRV가 온체인 데이터에서 쓰이는 또 지표인데, 코인의 시가총액을 실현 시가총액으로 나눈 값, 현재 코인 가격이 고평가 혹은 저평가 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크립토퀀트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인데 1 이하면은 저평가다, 그리고 뭐 4 이상이면 고평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크립토퀀트에서 제공하는 지표로 봤을 때는 1 이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거를 트레이딩 뷰에서 볼 수가 있어요. 트레이딩 뷰에서는 MVRV Z스코어라는 값을 주는데, MVRV를 보다 표준화한 개념이 MVRV Z스코어다 라고 하는데, Z스코어는 본래 표준 점수라고 하는데 각 데이터가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표준 편차를 사용한 점수이다. 그러니까 이걸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단순히 하나의 표준 지표로 만들기 위해 변환 과정을 거친 것이고, 실제 정규 분포 개념의 표준 편차로 쓰이는 건 아니다. 확률로 해석하기보단 현 상황의 정도로 보면 타당하다. 굉장히 뭐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게 아마 뭐 영문 버전을 뭐 한국어로 지금 번역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핵심 사항은 뭐냐면 이 MVRV Z스코어도 MVRV를 좀 더 그 실전에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데이터를 좀 전환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마이너스 2에서 10의 값을 두고 그래프가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는데, MVRV Z스코어는 0을 기준으로 삼는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붉은 박스 7에서 19간, 자, 붉은 박스 7에서 19간으로 해당 가상자산이 매우 고평가되어 있다.
자, 초록박스는 마이너스 2에서 0의 구간으로 해당 가상자산이 저평가가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지표를 놓고 볼 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비트코인 주봉 차트로 바꿨는데, 주봉 차트를 놓고 봤을 때 이 MVRV Z스코어가 바닥 구간에 있던 시점을 살펴봤을 때 바닥인 구간들이 몇 군데 나오는데, 2012년도 바닥일 때 딱 그 Z스코어의 바닥 지점 이 초록 구간에 있었고요. 또 마찬가지로 2016년도 바닥 구간에 이 Z스코어가 똑같이 이 초록 구간에 있었습니다. 이 초록 구간에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2017년도를 지나서 2018, 19년도를 지날 때 19년도 바닥을 찍을 때 초록 구간에 있었어요. 그리고 코로나 시점에 또 바닥 구간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한 번 더 이 초록 구간으로 들어온 시점이 바로 현재이다, 현재. 그러면 2022년에서 2023년 1월이 된 지금 시점에서 요 구간이 지금 이 MVRV 초록 구간으로 들어온 구간인데, 제가 그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지금이 저평가가 확실히 시작된 지점이다 라고 선언을 했던 때가 요 구간이거든요. 이건 제가 지난 영상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요 구간이 지금 초록 구간으로 들어온 시점인데, 그럼 이 초록 구간에서는 매수 시점이냐 매도 시점이냐 라고 보면은 저는 이제 단언컨대 매수 시점이 맞다라고 본다는 거죠. 실제로 이 초록 구간에 있는 구간대로만 샀다라고 해도 굉장히 이제 승률적으로는 매우 좋았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런 지표를 참고할 때는 승률이 거의 100에 가까운 이런 지표들만을 좀 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RSI 비율이랑 이 MVRV Z스코어를 두 가지를 참고를 하면서 좀 거시적으로 참고할 만한 데이터가 될 것 같고, 또 현재 시황이나 또 과거 패턴 추종 매매를 하면은 좀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19년도, 20년도, 21년도 제가 투자를 하면서 저라는 투자자가 어떻게 투자를 했었나라고 좀 복귀를 해보면은, 저는 과거 패턴 추종 매매라고 말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을 썼던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오늘 제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방금 만든 말인데, 과거 패턴 추종 매매를 했을 때 이 비트코인이 진짜 굉장히 똑같이 가는 경우들이 저는 많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2012년도 상승장 패턴을 봤을 때 반감기가 있고 나서, 이때 당시에 반감기가 있고 나서 상승 고점을 찍고 나서 큰 조정, 또 고점을 찍었죠. 2016년도에도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때 패턴과 달리 정말 꾸준한 상승장이 있었습니다. 꾸준한 상승장. 근데 이때도 보면은 꾸준해 보이지만 지금 눈에는 바닥을 찍고 나서 이때 또 크게 하락을 했었잖아요. 뭐 올라가다가 또 하락을 맞았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때처럼 꺾이지 않고 한 번에 상승을 해줬는데, 그러면 20년도, 21년도 우리가 익숙한 이 상승장에서는 어땠느냐라고 하면은 상승 고점을 찍고 큰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 고점을 찍었죠. 어떻게 보면 이때랑 좀 비슷한 패턴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지만, 저는 결국에 이런 패턴 중에 결국에 하나로 귀결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거 패턴을 참고하는 방식이 저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과거 패턴을 참고하면서 매매하는 분이 많이 있을진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그 과거와 비슷하게 흘러간다라는, 과거 패턴 중 어떤 방식으로든 흘러갈 것 같다, 그래서 그거의 시나리오에 맞게 대비를 해 나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게 굉장히 유효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BTC 차트만 보고 있는데, BTC 차트와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함께 보면서 이거를 이 지표들을 참고해 나가면은 저는 굉장히 그게 유효하다고 봐요. 굉장히 유효하다고 보고, 트레이딩 할 때도 과거의 정답지를 보고 미래를 당연히 그릴 순 없지만, 과거에 내가 이렇게 흘러갔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려보는 거는 현실에서 굉장히 잘 적용할 수 있는 연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번 연도에는 처음에 방송을 시작했던 것처럼 영상을 되게 자주 올릴 생각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작년에 약속을 드렸던 것처럼 멤버십 가입해 주시는 분들께 어떤 혜택이 저는 좀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멤버십 구독자님들을 위한 영상 뭐 이런 것들도 좀 제작을 할 생각이에요. 관심 있는 종목을 더 많이 이렇게 공유를 한다던가 작년보다 더 많이 올릴 거고, 그러니까 재작년은 불장이 끝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방송을 줄여나갔고, 또 작년에는 상승장 바닥을 찍고 상승장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방송을 조금씩 늘렸고, 또 이번 연도에는 또 불장을 기다리는 시점이기 때문에 더 많이 방송을 올리기 시작할 겁니다. 또 자주자주 올릴 생각이니까 영상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의견이든 좋으니까 좀 건강한 토론장이 될 수 있도록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